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위험과 한 가지 기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2020년 11월 JD 부자연구소 강의 예정 공지를 하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주식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www.jordan777.com으로 들어오시거나 구글에서 JD 부자연구소를 치시면 강의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미 소비 부진 우려 주가 달러 하락하고 국채 상승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은 0.21%, S&P 500은 0.48%,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는 0.56% 모두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혼자 장중 플러스를 기록했으나 결국 장막판에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왜 떨어졌을까?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소비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세도 개선될 기미가 없다. 전일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6만 6천 명을 넘어섰다. 하루예요, 하루. 이게 우리나라 지금 하루에 300명 이렇게 한다는데 여기는 16만 명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는 7만 3천 명을 넘어서서 지속해서 신기록을 쓰고 있다. 결국은 이제 부진한 소매 지표와 신규 확진자의 증가세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위험은 뭐냐? 첫 번째 위험은 코로나로 인한 셧다운입니다. 파월은 코로나 전후로 못 돌아가 향후 몇 달 힘들지도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는 최근 나온 백신 희소식과 관련해 중기적으로 볼 때 분명 좋은 뉴스지만 단기적으로 상당한 도전과 불확실성이 있다. 최상의 경우라도 광범위한 백신 접종은 앞으로 몇 달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에 파월은 백신으로 인한 실물 경제 회복은 아직 멀었으니 당장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우려한 바는 무엇이냐 이렇게 봤을 때 경기 부양책이 안 나오고 취약업종은 해고를 하면서 실업은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소비자의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의 감소로 인한 공장의 가동이 멈출 수가 없어서 멈춰서 다시 실업이 높아지고 주택의 대출금을 갚을 수가 없으니 주택이 경매로 쏟아져 나오는 상황,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이 부실화가 되고 미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올해 가장 많이 떨어진 섹터가 바로 에너지하고 은행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이나 항공 등이 멈추고 소비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가 일어나니까 셰일가스 업체들이 회사채 부도 위험이 높아졌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대출해준 은행이 같이 부실화가 되어서 에너지와 은행이 동반 추락을 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회복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도 위험해진다면 은행의 위험은 배가 된다라는 거죠. 코로나 2차 팬데믹은 이제 스페인 2차 팬데믹을 지금 능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상으로는 그래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간에 우리의 모든 도구를 사용해 경제를 지원하는데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파월은 연준 차원에서라도 이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 부양책이 통과될지는 의문입니다. 상원이 키를 쥐고 있는데 조지아주 상원 선거가 내년 1월 3일에 결판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원은 48대 48, 공화당과 민주당이 동수이고 나머지 4석 중 1월 3일이 되어서야 이제 조지아주 상원 선거가 끝나야만이 다음 상원의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공화당,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내년 1월 3일까지 선거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경기 부양책을 대규모로 추진하면 오히려 상원 선거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중산층의 지지 기반인데 이들은 세금을 내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원하지 않아요. 따라서 공화당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키는 것은 선거가 끝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미국 경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붕괴한다면 어떻게 되냐? 경제 붕괴는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한 도시에 집중적으로 환자가 발생을 한다면 병실 부족으로 인해서 지역 전체가 의료 공백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셧다운이라도 하게 된다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경제 봉쇄는 없다고 하지만
주지사가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주가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됩니다. 두 번째 위험인데요. 이건 대선 결과로 인한 혼란입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을 비롯한 한국의 언론도 바이든을 당선인이라고 하는데 바이든은 자신이 당선인이 아니라고 트위터에서 밝혔어요. 현재는 부정선거에 의한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부정선거로 뒤집어질지 아닐지에 대한 결론은 아직 모릅니다. 트럼프는 일단 부정선거로 몰고 가서 선거인단을 트럼프, 바이든 누구도 270명을 만들어 놓지 못하게 하고 선거인단 자체를, 그리고 하원에서 대표를 뽑아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주당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이 많긴 하지만 각 주당 한 명씩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공화당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일단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자르고 크리스토퍼 밀러를 이제 국방장관에 임명을 했는데요.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장관은 국내 대테러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의도대로 된다면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국방장관을 뽑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테러, 폭동 이런 쪽에서 이제 진압을 한다는 얘기죠. 현재 미국 선거 재판에서 해당 주 법원은 트럼프의 소송을 기각하고 있는데요. 주 법원의 기각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을 끌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2월 8일 이전에 대통령 선거인단 구성이 끝나야지 트럼프가 끝까지 소송을 끌고 가면 12월 8일 이전에 선거인단 구성이 안 되고요. 그로 인해 선거인단 구성 자체가 안 되면서 하원 대표가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2월 8일 전까지 대통령 선거인단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개표가 너무 늦게 진행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재판 결과가 질질 끌리게 되면 그럼 결국은 하원이 대통령을 뽑는 그런 절차로 간다는 얘기죠. 만약 이런 사태가 온다면 플로이드 사태보다 훨씬 큰 내부 소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들 부시하고 엘고어 때처럼 한 달 반 동안 나스닥이 17%나 빠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것보다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장 큰 위험이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한 가지 기회인데요. 상원에서 경기부양책 통과가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주가 상승은 이미 힘들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결과가 좋았지만 백신으로 효과를 얻으려면 전 세계 인구의 70%가 백신을 맞아야 되고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따라서 아직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발표 등이 남았지만 백신으로 인한 경제 상황의 반전은 내년이나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되어야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상원 선거와 관계없이 11월 중에라도 미니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된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 위험은 주가 하락 요인이고요. 한 가지 기회는 주가 상승 요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모르죠. 따라서 몰빵을 쳐서 주가 상승의 기회를 잡는 것보다는 주가가 떨어지면 1등 주식은 말뚝을 받고 오르면 주식을 즐기면서 마이너스 3%가 끝나는 11월 29일까지 차분히 시장을 관망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월 29일 날 만약에 마이너스 3%가 안 떠서 이제 들어갔는데 또 마이너스 3%가 뜨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또 팔아야 됩니다. 매뉴얼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3%가 뜨기 전까지는 그냥 갖고 가야 되죠.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매뉴얼입니다. 2020년 10월 28일 마이너스 3%가 떴으니 한 달 플러스 1일 이후인 11월 29일까지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주식을 사면 됩니다. 해지 전략으로는 금, 은, TLT, TIP 등을 상황에 맞게 해지하면 됩니다. 8거래 상승 후에도 마이너스 3% 위기가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 라는 것입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모든 책임과 이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 주식을 판 가격보다 오를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을 때 전량 매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유형과 한 가지 기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부장연구소 감사합니다.